여러분,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있어요. 적법한 점유여야 되고 그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유치권에 대한 건데요.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또는 분양대금의 일종인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또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가 좀 부합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안 주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핸드폰을 맡기고 수리를 부탁을 해요. 그런데 수리비를 안 줘. 그러면 핸드폰 수리를 한 사람은 제가 맡긴 핸드폰을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제 동생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를 했는데 제 동생이나 제가 수리비를 안 줘요. 그래도 그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이에요. 그 점유하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따지지 않아요.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치권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즉, 민법상의 민사유치권하고요, 상법상의 상사유치권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개가 요건이 조금 틀려요. 민사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유치권은 둘 중에 내가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해야지? 아닙니다.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은 채무자의 목적물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제 동생의 고장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수리하는 분이 수리를 다 했어요. 수리비는 지금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맡긴 저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채무자잖아요. 그런데 목적물은 누구 거예요? 제 동생 거잖아요. 즉, 채무자의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즉, 민사유치권은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채무자 소유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겠다. 이게 민사유치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사유치권은 뭐냐면 결련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결련관계가 뭐냐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그 물건에 어떤 에너지, 노력, 용역이 투입돼가지고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실수로 툭 쳤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손해배상 채권이 있겠죠. 돈을 안 줘? 그럼 갑자기 여러분 집에 가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거나, 여러분의 핸드폰을 뺏어온다거나, 여러분의 자동차를 가서 유치한다거나,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손해배상 채권이 자동차로부터 발생했습니까? 핸드폰으로부터 발생했습니까? 목적물 자체로부터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요,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 또는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결련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이나 뉴스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수분양자들하고 분양자 사이에 분양과 관련해서 엄청난 분쟁이 있잖아요. 수분양자 측에서는 이게 분양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대금 돌려달라 그러고, 분양자 측에서는 무슨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있냐, 빨리 너희들 미납한 분양대금 납부하라. 물론 이제 그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몰라요. 수분양자가 이길지 분양자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수분양자가 분양자한테 반환받아야 될 분양대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해서 분양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가서 유치권 행사하는 거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흔히 보시죠. 시공사가 공사비 채권을 받지 못해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랜카드 같은 거 걸려있고. 시공사의 공사비라는 건 뭡니까? 그 건축물 자체, 즉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 목적물, 건축물에 어떤 노력, 용역을 투입한 거잖아요. 바로 이게 결련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답이 나왔죠.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또는 그 일종인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그 해당 부동산에 가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구나. 특히 민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구나. 왜? 결련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상법에 의한 상사 유치권을 볼게요. 채무자의 목적물이어야 됩니다. 민사 유치권하고 다르죠. 민사 유치권은 채무자의 목적물이 아니어도 돼요. 채무자의 목적물이어야 하지만 결련 관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또는 그 일종인 계약금 반환 청구권으로 그 해당 분양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상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비토지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분양자니까 채무자죠. 그런데 목적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탁자한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즉 상사 유치권의 첫 번째 요건 뭐다? 채무자의 목적물이어야 되는데 위탁자의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토지 신탁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 채권, 그 일종인 계약금 반환 채권으로 신탁된 물건에 대해서 상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탁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의문을 제기하실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토지 신탁은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분양자, 매도인, 사업 주체, 건축주니까 토지 신탁에서는 상사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토지 신탁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해요. 즉 수탁자가 채무자예요. 그리고 목적물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채무자인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고 수탁자의 목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사 유치권 성립 요건의 하나인 채무자의 목적물 요건을 구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사 유치권은 결련 관계를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민사 유치권에서 결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런 것 자체가 상사 유치권에서는 적용되질 않는 거예요. 수분양자가 토지 신탁인 사업에서는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또 그 일종인 계약금 반환 청구권으로 분양 목적물, 즉 분양 호실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민사 유치권이나 상사 유치권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있어요. 적법한 점유여야 되고 그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다. 상사 유치권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은 적법한 점유를 개시할 수가 없어요. 공사 현장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설령 공사가 준공이 나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 문들이 잠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언제 받습니까? 잔금을 납부해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를 무단으로 따고 들어가서 점유를 한다? 이거는 애초부터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 불법 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상사 유치권은요, 상법 조문을 보시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데 수분양자들은 상법상의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도 결여되어 있어요. 수분양자들은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또는 그 일종인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원인으로 분양 호실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설령 그 분양자가 위탁자이든 수탁자이든 이것이 비토지 신탁 사업이든 토지 신탁 사업이든 이런 거를 구분할 필요 없이 애초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유치권에 대한 이해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